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경제 불확실성이 이런 상황을 높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원인 분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산업부 송수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금값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금 시세부터 설명해 주시죠. 보통 아기 돌 때 주고받는 돌반지의 경우에 3.75g이죠. 한 돈인데요. 이 한 돈의 가격이 2022년 이맘때는 30만 원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올라서 이제는 60만 원은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더 오를 거란 전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돌반지 구입을 하실 거면 60만 원대 중반까지는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금값이 오르니까 이제 3.75g 이 한 돈까지는 못하고 좀 중량을 좀 줄여서 그래서 이제 맞추는 그런 돌반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골드바라고 그러죠. 이렇게 금으로 된 거. 이거는 지금 아예 구하기도 힘들다고요. 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금 거래 중심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구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골드바를 사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네. 물건은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발송이 됩니다. 짧으면 1, 2주. 1kg 골드바는 1억 6천만 원 정도인데요. 사겠다는 사람은 넘치고 있고 공급은 부족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조폐공사는 금을 못 구해서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했는데요. 시중은행들도 판매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겁니까? 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립니다. 네. 경기 변동, 외부 요인에 따라서 그 가치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안전자산에 돈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를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시선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전문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가 불안할 때 금은 유일하게 가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네, 이 실물 경제의 불안이란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 2022년 3월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금값도 들썩이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으로는 지난해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부터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사들인 금 매입량을 봤더니 333톤, 1년 전보다 54%나 늘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시작이란 전망이 압도적이라는 점입니다. 금이 오르니까 이 은 가격도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트럼프발 경제 불확실성 이런 것이 금값을 지금 높이고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관세 문제도 지금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호 관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는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금값이 오르는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지난 10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25%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는 아직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네. 또 당장 부과가 가능한 건지도 예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철강업계 우려가 지금 그래서 매우 큽니다. 사실 2018년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수입 철강의 25%, 또 알루미늄의 10% 정도의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week we'll be imposing tariffs on steel imports and tariffs on aluminum imports. 네, 당시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였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무관세를 유지하는 대신에 철강 수출 물량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묶는 이른바 쿼터제에 합의한 바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추가 관세 25%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쿼터제 물량 전체에 관세가 붙는 건데요. 아니면 무관세 쿼터 물량을 줄이고 추가 수출 물량에 관세 25%를 내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여기에다가 상호 관세.
지금 뭐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관세와 관련돼서 굉장히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수출에 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이른바 F4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기관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 주요국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특히 그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크다면서 미국발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 수출 기업들하고 긴급 회의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업계하고 긴밀히 소통을 해서 저희 국익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업계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철강 관세 25%의 경우는 한국에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철강 제품이 이미 세계적인 공급 과잉 상태라는 게 그렇지만 문제인데요.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로 수출을 돌리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은 미국 등 현지에서 생산을 늘리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송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